전부터 유부남과 사귀다가 한 가정을 파탄내버리고 힘들어할 때 우연히 저를 만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도 같이 마셔주고 위로도 해주다가 둘이 서로 눈이 맞아 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이혼까지 한 남자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때는 저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만 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을 수 있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내가 워낙 몸매도 좋고 미인인지라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여겼고, 그녀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길래 달콤한 그녀의 말에 넘어가 버린 나는 여자 과거 따위는 묻지 않겠다면서 온갖 멋있는 척 다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도 결혼 전 만나다 헤어진 전 남친과 연락도 하고 친구로 지내던 남사친들과도 연락하고 지내면서 심지어 만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남자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펄쩍 뛰면서 무슨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느냐며 지랄 발광을 떨더라고요. 저는 꾹 참았습니다. 내가 좀 보수적인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원래부터 친구였던 사람은 이해하더라도 사귀었던 사람은 만나는 건 좀 곤란하다고 했더니 아내는 그럼 전 남친은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남사친과 만나는 걸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말았으니 보수적인 저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참 정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별 문제가 없었는데 2년차 접어들면서 슬슬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면서 수상해지더라고요. 외출이 잦아지고 카톡을 주고받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전화가 오기라도 하면 화장실에 가서 받는다든지 가끔 외출해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뭔가 수상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적응을 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약간 소홀했었는데 그때 다른 남자를 만난 것 같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느낌 아시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는 싸한 그런 느낌. 그동안 남사친이라며 그렇게 연락도 하고 대놓고 만나기까지 했었는데 아무렇지 않고 당당하던 여자가 최근 들어 자꾸 숨기고 피하려는 모습이 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휴가를 내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건지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저러나 싶어 지켜보기로 했죠. 아내는 제가 지켜보는 첫날부터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누굴 만나러 나갔고 저는 렌트한 차를 이용해서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이미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까만색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내를 태운 차는 아파트와 30분가량 떨어진 외진 숙박업소에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기싸대기를 후려갈기고 남자 거기를 확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렇다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나만 손해일 것 같아 참았습니다. 정말 꾹 참았습니다. 참 동네 멍멍이 짓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저걸 내가 이쁘다고 데리고 2년 가까이 살았으니 아내는 저를 완전 호구로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입고 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 대낮에 대실이나 하고 그리고 또 밤엔 저랑 또 하고 생각하니 더러워 환장하겠더군요.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저 여자는 한 놈한테 정착해서는 못 사는 여자구나 판단이 섰고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게 이혼해준다면 호구로 산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할 것 같아 나의 고통과 분노의 몇 배 이상으로 두 연놈들에게 보답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금을 투자해서 전문가들에게 뒷조사를 의뢰했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보름 정도 따라다녀 봤더니 글쎄 만나는 남자가 그때 그놈 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는 아내의 친구라면서 결혼식도 오고 집들이 할 때도 온 남사친도 있었습니다. 충격, 저는 정말 개호구였습니다. 아마 나머지 2명도 친구나 파트너쯤 되겠죠. 한 달 정도 아내를 뒷조사했다면 다른 남자가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쩜 인간이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생각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3명의 남자를 수소문해보니 모두 아내의 전 남친과 남사친이었고 1명 빼고는 2명이 결혼을 한 상태여서 그들의 아내를 직접 만나 대실하러 가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장가 안 간 한 놈은 집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귀하의 귀한 자식이 저희 아내 유부녀랑 붙어먹고 있다고 아주 정중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한 뒤 찍은 사진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아내의 귀에 들어갔는지 아내는 나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자기야 예전에도 한번 봐줬잖아.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봐줘. 앞으로 당신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게. 자기야, 제발. 저는 우선 알겠다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면서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했죠. 그날 밤에 처갓집을 찾아가서 그동안 아내가 결혼 전 한 가정을 파탄내고 지금은 결혼해서 3명의 남자를 번갈아 만나면서 대낮에 대실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아주 정중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사진 수십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제 눈으로 대실하러 가는 거 목격한 뒤부터는 저 여자랑 같이 살 생각은 없었고 다시 잘해볼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 멍멍이는 영원한 멍멍이다. 맞죠? 그죠? 장모님은 펑펑 울면서 저에게 너무 큰 죄를 졌다면서 그래도 어쩌겠나 조강지처 아닌가, 이혼만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나를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나는 장모님께 저까지 포함해서 남자 4명을 상대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요?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남자 만나고 다니는 여자와 계속 살라고요? 장모님 지금 양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장인어른은 내가 아무리 개질할 때로도 한마디도 안 했다. 나는 이혼할 거라면서 그 집에서 나왔고 장인어른은 딸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장인어른, 저한테 그렇게 미안하시다며 내일까지 제 집에서 딸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결혼할 때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하는데 눈물만 나왔고 어떻게 저런 여자랑 한 집에서 2년을 살았나 싶어 화가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팔고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3명의 남자와 바람피다 남편에게 걸려서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도저히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져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갓집도 2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 멀리 있었습니다.